다시 할게요. 갑자기 일부러 연출한 거 아니에요? 고장났어요. 이거 연출한 거 아니에요? 오늘은 이제 글쓰기 루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저는 그냥 제 루틴, 저의 글쓰기 루틴을 얘기를 할 건데, 말하자면 뭐 작가 입장인데 개인적으로 제 루틴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자 입장에서 어떻게 글을 편집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편집자도 또 개인 차이가 있어요. 개인 아, 차이도 있고 또 약간 분야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에세이 기준으로 맞아요. 저의 기준으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에세이 책을 냈기 때문에 에세이 기준으로 우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첫째로, 작가의 루틴. 네, 저 이상은의 작가의 루틴.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소재가 생각이 나면, 이제 영감을 받으면 전반적으로 글을 어떻게 설정을 할 건지 분위기나 주제 같은 거를 생각을 해봐요. 그래가지고 좀 뭐 이거는 조금 행복하게 해야겠다, 아니면 이거 좀 희망적이게 해야겠다, 조금 우울하게 주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뭐 전체적인 바이브를 정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정해요.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방식으로 써볼지를 좀 생각을 해봐요. 기술 들어가는 거네요. 맞아요. 저번에 말했어요. 글쓰기 약간 기술. 잔재주? 좀 약간 재주 부려보는 그런 걸 정하는데, 예를 들면 뭐 대조법을 쓸지, 이건 나열해서 써볼지, 이거는 뭐 요런 거를 배치를 이렇게 해볼지, 맞아요. 시점을 이런 시점으로 해볼지, 저런 시점으로 해볼지. 앞에 놓을지 뒤에 놓을지. 맞아요. 그렇게 하고요. 이 과정이 다 정해지면은 우선은 생각나는 단락부터 핸드폰에다가 이제 메모를 해요. 네. 이제 이동하면서 보통 메모를 하는데, 이제 메모를 하고 나서 순서 상관없이 그냥 응, 만약에 한 꼭지여도 이렇게 생각나는 것부터. 네, 맞아요. 그래서 꼭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생각나는 거부터 한 써요. 문장. 네. 그래서 생각이 나는 걸 핸드폰에 이제 말하자면 파편적으로 적는 거죠. 그러고 파편적으로. 네, 파편적으로 적고 공책으로 연필로 또 옮겨서 써요. 연필로 옮겨서 써서 이제 막 배열을 막 이렇게 바꿔본다고 해야 되나? 그 파편적으로 했던 거를 그렇게 해봐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그 공책으로 썼던 걸 노트북으로 다시 타이핑을 해요. 타이핑을 하고 그러면은 좀 양이 가늠이 돼요. 이게 공책으로 쓰면 사실 메모했던 것을. 맞아요. 메모했던 거를 또 타이핑으로 옮기면 되게 적을 때가 많아요. 생각보다. 공책은 이제 자기 글씨 크기도 있고 막 이렇게 그쵸. 뭐 이래가지고 되게 생각보다 양이 적다, 뭐 이렇게 부족하다 싶으면은 그런 게 체크가 돼가지고 타이핑을 하면서 다시 확인을 하고, 이제 타이핑을 한 거를 다시 이제 또 이거 그 SNS로 보내요. 그 PC SNS로. 카톡, PC 네네. 카톡으로 SNS를 그 메신저로 다시 보내요. 그래서 PC 카톡으로 보내놓고 이거를 다시 이동하면서 또 수정을 해요, 저는. PC용 네. 메신저로 보내놓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이 루틴을 계속 돌려요, 저는. 그러니까 뭐 메신저에 처음 썼다가 다시 노트북으로 옮겨서 타이핑했다가 타이핑한 거를 PC용 이제 메신저로 보내놓으면 그걸 이제 핸드폰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 맞아요. 핸드폰에서 수정하고, 또 메신저에 보내놓으면 그걸 또 PC에서 사용하고 이렇게 한단 말씀이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수정 작업을 걸치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다 됐다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다 됐다 싶으면 음. 저는 마지막으로 좀 소리를 내서 읽어봐요. 읽으면서, 그러니까 다 써진 거를 소리를 내면서 하나하나 다 읽어봐요. 그렇게 하면은 이거 왜 썼지? 라는 게 좀 보여요. 이 문장을 굳이 뭐 이런 거랑 약간 좀 객관화 시켜서 독자의 입장. 맞아요. 그리고 좀 음. 거슬리는 단어가 있지 않은지, 아니면 거슬리는 말 습관 같은 게 있지 않은지,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해보고, 아무래도 맨 마지막에 하는 건 맞춤법 검사기를 좀 돌려보죠. 맞춤법 검사기까지 다 돌리고 나면 그때 제목을 정해요. 제목. 네. 최종적으로.
제목은 그러면 약간 뜬금없이 좀 소재 쪽에서 찾는 편이에요? 아니면 뭐 하나의 어떤 대화나 그렇게 소재에서 찾는 편이에요? 아니면 좀 주제 메시지에서 찾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주제, 메시지에서 찾는 것 같아요, 저는. 메시지에서. 이렇게 다 쓰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이 얘기하고 이 얘기를 싶었구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네, 맞아요. 중심으로 제목을 글쓰기 루틴. 우선은 영감을 받았어. 삘이 영- 왔어. 영감을 받았어. 그러면은 완성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나는 것부터 우선 쓰시고 생각나는 거를 파편 글쓰기. 맞아요. 파편적으로 생각나는 우선 것부터. 글을 쓰고 음. 파편적으로 쓴 글들을 다 모아서 음. 본인이 어떻게 배열해야 자기의 주제 의식 같은 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좀 배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성을 예, 좀 예. 잡아보고요. 그리고 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매체를 계속 바꾸잖아요. 제가 핸드폰으로 썼다가 핸드폰으로 공책으로 매매한 다음에 다시 연필로 공책에 써보고 그걸 타이핑해서 노트북으로 옮겨보고 노트북에 했던 걸 다시 메신저로 보내서 메신저는 이제 핸드폰 메신저에서 또 수정을 해보고 다시 노트북으로 보내보고. 네. 요거를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선 독자들이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노트북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기에서 봤을 때 어떤 불편함이 있진 않은지를 체크할 수도 있고 느낌도 맞아요. 또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이걸 하면서 이 루틴을 겪으면서 사실 저도 핸드폰으로 볼 때 이동 중 그리고 노트북으로 볼 때는 집 뭐 이렇게 장소가 다르잖아요. 그 어떤 장소에서 이걸 읽었을 때 느낌이 어떤지도 체크가 가능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본인이 집에서만 쓰는 것보다 뭔가 좀 이렇게 다른 데서도 이렇게 써보면서 느낌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뭐 최대한 제 일상 안에서 쓸 때는 그렇게 하는 편이죠. 네. 그러고 이러고 이제 소리내서 읽어보고 마지막으로 제목으로 조금 더 주제를 분명히 하는 거. 편집자의 이제 책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편집 과정이 필요한데 사실 이게 프로세서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저의 약간 편집 루틴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원고가 입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출판 중에 이렇게 기획안을 잡는 과정이 있거든요. 기획을 하는 이제 기획 안에는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책의 컨셉이나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면 그거에 맞게 원고가 써져 있는지를 일단 체크를 해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만약에 원고가 먼저 투고되고 기획안이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라면 원고를 보고 이제 독자는 누구로 할지 아니면 책의 컨셉은 뭘로 할지 기획 주제는 뭘로 할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약간 그렇게 이제 두 개의 과정이 거치는데 대개의 경우는 먼저 기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원고가 들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원고가 기획에 맞게 써져 있는지 타겟에 맞게 이제 그런 단어 선택이라든 것이 돼 있는지를 우선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페이지라든지 한 꼭지의 분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돼 있는지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체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뭐 원고도 빼기도 하고 추가로 요청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이제 좀 더 돋보일 수 있다면 뭐 한 40개의 꼭지가 이루어지잖아요. 한 권의 책이면 그러면 이거를 몇 개의 파트로 나눌지 또 이 파트들은 순서를 이렇게 원래 1, 2, 3, 4 있는 거를 4를 앞으로 옮길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더 독자에게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고요. 처음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에 맞게 또 작가분한테 요청하기도 하고 편집자 선에서 배치를 바꿔볼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거를 첫 번째로 하게 돼요. 그래서 1차 편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짜집기도 하고 구성도 바꾸고 배열도 바꾸고 그게 1차 편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편집은 좀 더 이제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구성도 바꾸고 뭐가 됐고 막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좀 이제 원고가 좀 많이 작가분이 태고한 거에 비해서는 들쑥날쑥 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 이제 전체적인 체계에 맞게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다 보면 이제 뭐 어미라든가 전칭이라든가 시제라든가 시점이라든가 과거형, 현재형 이런 것들을 이제 통일을 시키는 거죠. 사실 작가분도 쓸 때는 그걸 맞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글별로 글을 장기간 쓰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좀 들쑥날쑥 하거든요. 그럼 그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이 대개는 이제 2차 편집 작업이고 거기서 이제 뭐 그 문장들을 되게 많이 바꾸기도 해요. 그러니까 1차 편집에서는 전체적인 원고를 휘젓는다고 치면 두 번째는 이제 한 꼭지 내에서 문장을 좀 뒤집는다고 그럴까? 이거를 좀 뭐 용어로 하면 교열이라고 하잖아요. 아, 맞네, 맞네. 네네. 교열 부분하고 뭐 뭐 어미, 존칭, 시제 뭐 이런 부분들의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을 저는 이제 2차 편집에서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차 편집에서는 이제 좀 디테일한 작업인데 주로 교정. 최근에 뭐 맞춤법 검사기도 돌리기도 하고 또 맞춤법 검사기가 잘 못 잡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일제식 표현 이런 거요? 아니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작가분의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뭐 주어를 반복해서 쓴다든가, 그다음에 접속사를 좀 많이 쓴다든가, 문장을 좀 길게 쓴다든가, 이렇게 뭐뭐 했고 뭐뭐 했고 뭐뭐 했고 뭐뭐 했고 이런 식으로. 그럼 조금 짧게 이렇게 좀 단도리를 하죠. 그러면서 좀 디테일하게 좀 교정을 본다, 디테일하게 다듬는다, 혹은 만약에 좀 뭐 매력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매력적으로 쓴다, 단순하게 만든다, 이렇게 문장을 좀 나눈다, 뭐 이런 부분들을 3차 교정에서 하는 것 같고요. 3차 편집에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1차 편집, 2차 편집, 3차 편집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이게 횟수랑은 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1차 편집을 2번 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2차 편집을 또 뭐 3번 할 수도 있는 거고, 3차 편집을 2~3번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대개는 이렇게 이제 3차에 걸친 편집을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한 2차 편집 정도까지 가거나 해서 그때 원고를 한 2~3 꼭지를 가지고 디자이너한테 디자인 발주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왜냐면 좀 시간을 세이브 하니까 내가 3차 편집까지 다 해서 주면 늦으니까 3차 편집을 하는 과정에 디자이너한테 주면 디자이너 그 시한 잡는데도 한 2주 잡히니까 미리미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좀 많죠.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 편집 교정을 한다고 보고. 제 루틴은 루틴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네, 편집자가 사실은 저는 이제 편집자의 편집 과정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기획부터 만약에 책이 출간 후에 마케팅 과정까지 하면 되게 좀 길죠. 이 과정이 길죠. 어쨌든 편집 과정은 1차 편집 과정, 2차 편집 과정, 3차 편집 과정으로 나누는데 1차 편집 과정에서는 전체적인 글의 막 구성 그거를 이렇게 좌우로 막 앞뒤로 바꾸고 한다고 치면 2차 편집에서는 한 글 내에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좀 밸런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어미, 시제, 존칭 이런 걸 좀 통일한다고 보고 3차에서는 이제 디테일하게 다듬고 약간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을 어필하고 그다음에 좀 안 좋은 부분들은 뭐 접속사 나열이라든가 주어 나열이라든가 뭐 분장이 너무 긴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글쓰기 처방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좀 다듬는 작업 그렇게 1차, 2차, 3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질문. 그 네. 밸런스 맞추는 거 있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글 톤도 맞추나요? 어떤 책이든지 특히 뭐 에세이는 다 희로애락이 있는 거니까. 맞네. 네, 그 기분까지 맞추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다만 기분을 표현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직접적이고 막 도발적으로 기분을 표현을 하면 희로애락도 다 도발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과하게 표현하는. 이 책에 이 과하게 표현할 거면 다 그 기분을 다 과하게 표현하는 거고 약간 이렇게 뭐랄까 살짝 은유적으로 표현할 거면 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이제 그런 밸런스를 맞춰. 나 근데 되게 작가님 버릇 하나 뭐요? 말버릇 하나 발견했어요. 저 먼저 몇 번 하다 보니까 네. 아 맞네 뭐 이런 거 이런 말버릇이 있네요. 사회생활 버릇입니다. 그래요? 저기 그 바꿀 수 없는 건 많고의 그 표현되었던 사회생활에서 나온 맞아요. 리액션.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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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액션. 네. 사회생활 할 때 자주 써먹어 보세요.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리액션 맞네. 처방전이었어요. 맞네. 저희 요렇게 이제 저 네. 작가 입장에서 편집자 입장에서 글쓰기 루틴 이렇게 글쓰기 얘기를- 루틴, 편집 루틴. 맞아요. 글쓰기 루틴, 편집 루틴 네. 이렇게 해봤는데 뭐 그냥 좀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둘 다 개인적인 루틴이어서. 그렇죠. 편집자분들은 작가분들이 이런 루틴으로 일을 하니까 어떤 이제 원고 이제 그 집필하는 기간 동안에 대한 그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거고 반대로 편집자 루틴이 이렇다는 거를 좀 참고하시면 글쓰기 하거나 글 쓰고 나서 원고를 퇴고하고 나서 편집자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럼 좀 이해를 상호 맞아요.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뭐 해달라고 뭐 그런다고- 해달라고 써도 되고. 그런다고 할 수 있을 능력은 아니죠. 최대한. 최대한. 보시죠. 오늘 이제 작가의 글쓰기 루틴, 편집자의 글쓰기 루틴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편집 루틴을 살펴봤습니다. 저희 다음번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 네. 응. 감사합니다.